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우선 설명하기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되도록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는 바로 모핑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모핑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모핑에서 핵심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목차가 있고, 이 목차의 아이콘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목차가 아이콘으로 이동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그 네 가지 항목들이 모여지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데,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장면은 이런 목차 장면이었고요. 이 목차에서 이 숫자들이 줄어들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오른쪽에 이와 같이 배치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이동하면서 가운데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축소돼서 다시 원래대로 배치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설명들이 다 끝나면 이 각각 아이템들이 바깥쪽에 배치가 되고 모여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떤 주제가 완성되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핑 효과에서는 핵심은 바로 요 각각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4개의 페이지만 가지고도 모핑 효과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을 이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모핑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다 이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별로 이 목차가 이런 형태로 바뀌는 두 번째 형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형태가 각각 아이템들이 나와서 배치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이 4개의 점들이 이런 타이틀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총 3개의 파트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차를 만들고 이 목차를 오른쪽 상단에 배치되는 이런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맥북 파워포인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맥북이 아니라 일반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인 지식 나눔터 블로그를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이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모핑 효과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 페이지, 즉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인덱스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첫 번째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와 옵션 등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 선을 추가해 줍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에서 직선을 추가해 주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색깔 등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 두께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목차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타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넣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숫자를 지우게 되면 이 개체가 다른 개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삽입 탭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숫자를 만들어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단락도 가운데 맞춤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목을 배치해서 여기에 맞도록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만들어졌으면 이 오른쪽에 아이템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이때 이 앞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은 텍스트 상자가 이와 같이 복제가 되고, 자, 이것을 오른쪽에다 배치해서 아까 단락 가운데 맞춤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뭐 왼쪽이든 균등 맞춤을 해서 크기를 이와 같이 적당하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 1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 앞에서 만든 선을 그대로 복제하시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면은, 자, 첫 번째 항목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자, 우선 이 타원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모두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개체처럼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아이템이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4개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키를 3번,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3번을 누르면 이와 같이 4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것만 이렇게 잘 배치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에 있는 그리기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그렇고요. 여기에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에서 맞춤이 있고 여기서 왼쪽 맞춤으로 정렬을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 이번에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주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 간격이 일정하게 이런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선택해서 적당하게 이와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인덱스를 포함해서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잡아 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이것들을 모두 그룹 해제를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수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각각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항목에 첫 번째 거는 연두색,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색 계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황색 계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거는 보라색 계열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라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 텍스트 상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원이 작아지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오른쪽에 배치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걸 줄여서 오른쪽에다 배치하면은 이게 작아지면서 오른쪽에 배치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핑 효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개체라든지 도형의 이동 지점을 만들어 주려면은 각각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요 각각의 도형들이 작아지는 것부터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비게이터 창 또는 슬라이더 창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윈도우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가 복제돼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죠? 숫자를 제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Shift와 컨트롤 Alt 키를 모두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도형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장면이 만들어졌죠? 크기가 작아지는.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복제를 해 줍니다.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있는 선들이 다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날아가도록 디자인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개체들이 하나로 모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타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일일이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홈탭에 있는 이 정렬 항목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위쪽 맞춤을 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위쪽으로 정렬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거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복제를 해 주시면 이 네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글자는 위쪽으로 사라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템이 있죠? 이 타원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장면을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 인덱스는 제거해 주고 이 아이템들을 바깥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화면 축소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축소를 해서 바깥쪽이 잘 보이도록 해주고 첫 번째 거는 위쪽으로, 맨 밑에 거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왼쪽 두 번째 거는 왼쪽으로, 세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들은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글자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요 기호 있죠? 도형을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나머지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화면을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배치해 주고 네 번째 것도 배치를 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꼭 뭐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과 그리고 끝 도형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있는 그리기, 즉 정렬해서 맞춤을 선택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축소되면서 마지막으로 모이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것이 약간 좀 왼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운데에 잘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전환 효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전환 효과를 적용할 부분입니다. 전환 효과는 이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어떤 효과를 줄 거냐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모핑을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든 디자인대로 도형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마우스로다가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하면 안 되고 이 끝에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개를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전환 탭에서 이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체크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이런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슬라이드 쇼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줄어들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한번 이동하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배치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핑 효과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또는 원하는 지점에 도형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처음 장면과 중간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효과를 마음대로 조절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개체들이 하나씩 이동해서 커지고 확대하고 내용이 입력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부분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